다른 집 며느리는 해외여행까지 모신다는데 넌 뭐하니? 단 한마디였습니다. 겨우 한 문장에 불과했지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웃음소리 가득하던 가족 모임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상을 차리느라 바쁘게 움직이던 며느리에게 말이죠. 며느리의 손이 젓가락을 놓는 순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본 순간 모든 사람이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잔인한 시간인지를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그 순간의 참담함을, 특히 가족 앞에서, 그것도 시부모님 앞에서 받는 그런 비교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죠. 나였어도 눈물이 터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오늘은 한 며느리가 겪은 이런 아픈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족 관계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시댁 가족 모임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2살, 4살 두 아이를 챙기면서 동시에 음식 준비까지 해야 했거든요. 남편은 회사 일이 있다며 오후에나 올 예정이었고 소영 씨는 혼자서 모든 준비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큰형님 댁도 오시고 작은형님 댁도 오신다고 했는데 소영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며 마음속으로 오늘의 일정을 그려봤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돌았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4살 큰아이가 부엌으로 달려와 소영 씨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머, 우리 민수.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지금 밥 차려줄게. 소영 씨는 아이를 달래며 서둘러 아침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주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아이들이 단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항상 있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시어머니가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차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 택시 타고 왔다. 요새 지하철도 복잡하고. 음식은 준비 많이 했니? 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랑 잡채도 준비했어요. 나물도 여러 가지 무쳤고요. 소영 씨는 웃으며 시어머니를 맞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음식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간이 짜다, 싱겁다, 이건 어떻게 만든 거냐.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소영 씨는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11시가 되자 큰형님 댁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큰형님과 큰형수님,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인 조카까지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소영아. 고생 많다. 애들은 어디 있니? 큰형수님은 늘 밝고 활기찬 분이었습니다. 소영 씨보다 5살이 많았지만 매우 젊어 보였고 항상 멋있게 꾸미고 다니셨습니다. 무엇보다 큰형수님은 시어머니와 사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민수야, 민지야. 고모 왔어. 아이들이 큰형수님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소영 씨는 조금 부러웠습니다. 큰형수님은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시고 늘 재미있는 선물도 가져오셨거든요. 12시쯤 작은형님 댁도 도착했습니다. 작은형님과 작은형수님은 아직 신혼이라 아이가 없었지만 늘 다정다정한 모습으로 부러움을 샀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너희가 제일 늦었네. 차 막혔니? 아, 중간에 꽃집에 들렀다가요. 어머니 드릴 꽃 사느라고요. 작은 형수님이 예쁜 꽃다발을 시어머니께 건네자 시어머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 이런 거 사올 게 뭐 있니? 그래도 예쁘네, 고마워. 소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순간 움찔했습니다.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추스르며 주방에서 음식을 날랐습니다. 자, 모두들 자리에 앉으세요. 음식 다 나왔어요. 소영 씨가 준비한 상은 정말 푸짐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김치찌개, 된장찌개까지. 작은 식탁이 꽉 찰 정도였습니다. 와, 소영이가 정말 많이 준비했네. 맛있겠다. 수고했어. 가족들의 칭찬에 소영 씨는 뿌듯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보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준혁이는 왜 안 왔어? 이 시어머니가 둘째 아들인 소영 씨의 남편을 찾았습니다. 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요새 회사 일이 많나 보네. 그래도 가족 모임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살짝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영 씨는 남편 대신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고 어른들도 소영 씨가 만든 음식을 칭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형님은 회사 이야기를, 작은형님은 신혼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큰형수님이 시어머니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응,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그런데 요새 혼자 집에 있으니까 좀 심심하더라. 그러시겠어요. 우리도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아니야, 너희들도 바쁜데 뭘. 그냥 가끔 안부만 물어봐도 고마워.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동안 소영 씨는 계속 일어나서 밥그릇을 채워주고 반찬을 덜어주고 아이들 돌보기에 바빴습니다. 제대로 앉아서 식사를 할 시간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며 말씀을 꺼내신 것이. 아, 맞다. 내가 어제 사돈하고 통화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돈은 큰며느리인 큰형수님의 친정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돈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큰형수님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아, 별것 아니야. 그런데 사돈 말이 지난달에 사위가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다더라. 순간 식탁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 씨는 물컵을 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큰형님 좋으시겠어요. 작은 형수님이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그러더라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정말 효자, 효부가 많다고. 예전에는 시부모 모시고 여행 가는 일이 흔치 않았는데 말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큰형수님이 살짝 민망해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나중에 모시고 여행 가야죠.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아니야, 너희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시어머니의 시선이 슬그머니 소영 씨 쪽으로 향했습니다. 소영 씨는 그 시선을 느끼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네 며느리는 정말 대단하더라.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도 간다고 하더라고. 해외여행요? 작은 형수님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응, 작년에는 일본을 갔다 왔고 올해는 태국을 계획하고 있다더라. 항공료부터 숙박비까지 다 며느리가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고. 친척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소영 씨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 씨는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요새는 그런 며느리들이 많나 보네요. 작은 형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언젠가는 며느리들 덕분에 해외여행을 가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소영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너무나 뻔했거든요. 다른 며느리 이야기를 꺼낸 순간부터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큰형수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곧 계획 세워볼게요. 아니야, 너희한테 바라는 게 아니야. 다만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사돈네 며느리는 해외여행까지 모신다는데. 시어머니의 시선이 완전히 소영씨를 향했습니다. 넌 뭐하니? 그 순간 웃음소리 가득하던 가족 모임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친척들이 모두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느끼고 조용해졌습니다. 소영씨는 젓가락을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지만 가족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소영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여건이 되면. 여건? 다른 집은 어떻게 여건을 만드는데 너희는 여건이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지금 준혁이 회사가 불안정하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요. 그건 핑계야. 다른 집도 다 그런 사정은 마찬가지지 않겠어? 그래도 부모 모시는 마음은 있어야지. 소영씨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말대답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큰형수님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소영이도 나름대로 어머니께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실 거예요. 그럼 마음만 있어서 되니? 행동이 나와야지. 나이 먹으면 뭘 바라겠니? 자식들, 며느리들이 조금이라도 신경 써주는 게 전부인데.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될수록 소영씨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듯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좀 배워라. 집안 체면이 있지 않니? 사돈이 자랑할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영씨의 눈에서 눈물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씨의 남편 준혁씨가 늦게나마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다들 모여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준혁씨는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지만 식탁의 어색한 분위기를 금세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분위기가. 준혁씨의 시선이 눈물을 훔치고 있는 아내에게 향했습니다. 준혁아, 너 왔구나. 별일 없어. 그냥 이야기하던 중이야. 시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씨는 아내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어색한 표정들도 말이죠. 준혁씨가 도착한 후에도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준혁씨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아, 너도 들어봐. 사돈네 며느리는 시부모 모시고 해외여행까지 간다더라. 정말 효부지 않니? 준혁씨는 아내를 힐끗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여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다시 소영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못하니? 다른 집은 다 하는데? 그 순간 소영씨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꾹꾹 눌러담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소영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도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댁도 챙기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소영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하시지 말아주세요. 저에게도 제 사정이 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소영 씨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잡니다. 소영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회사 가서 일하고 퇴근하면 아이들 픽업하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언제 쉬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소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소영 씨를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댁 일도 저 나름대로 챙기고 있어요. 어머니 생신 때 선물 준비하는 것도 제가 하고 명절 때 음식 준비하는 것도 제가 하고 아이들 옷 사서 보내드리는 것도 제가 해요. 소영 씨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여행은커녕 하루도 편히 못 쉬었어요. 주말에도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없어요. 언제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소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발 다른 집과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지쳐요. 식탁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까지도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며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소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른 앞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게 어디 있니? 하지만 소영 씨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도 한계가 있어요. 저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럼 남편한테 말하든지 왜 나한테 화를 내니?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하지만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해서. 저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요? 소영 씨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은 쉬고 싶어요. 저도 가끔은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다른 집과 비교만 하시면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혁 씨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는지를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여보. 준혁 씨가 소영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소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다른 집만큼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큰 형수님과 작은 형수님도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이런 반응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조금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다른 집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그 그냥이 저한테는 칼이에요, 어머니. 소영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매번 다른 집과 비교당할 때마다 저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요. 그 순간 4살 민수가 엄마에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안 울어, 엄마. 아이의 순수한 위로에 소영 씨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잠깐 속상했어. 괜찮아. 소영 씨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준혁 씨가 일어서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하죠. 준혁 씨는 시어머니를 거실로 모시고 나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식탁에는 큰형님 가족과 작은형님 가족, 그리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는 소영 씨만 남았습니다. 소영아. 큰형수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소영 씨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네. 죄송해요, 형수님.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무슨 말이니? 나도 시댁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충분히 이해해.
작은 형수님도 다가와서 물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소영 언니, 평상시에 정말 고생 많으시는 거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언니가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한편 거실에서는 준혁 씨와 시어머니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영이가 평상시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나요? 나는 그냥 격려하는 의미에서 한 말인데. 어머니께는 격려의 말씀이셨을지 모르지만 소영이한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요. 준혁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소영이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잡니다. 주말에도 제대로 쉬는 날이 없어요.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회사 일까지. 솔직히 제가 봐도 너무 힘들어 보여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집은 어머니, 다른 집과 우리 집은 상황이 달라요. 다른 집 며느리는 전업주부일 수도 있고 아이가 한 명일 수도 있고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영이는 둘 다 키우면서 직장도 다녀야 하거든요. 준혁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도움을 많이 못 드리고 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서 소영이가 혼자서 거의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내가 더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니? 네, 맞아요. 제가 더 도와드려야죠. 하지만 그것도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준혁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영이도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해요. 여행도 가고 싶어 하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소영이가 힘든 거 모르는 건 아니야. 그런데 가끔 다른 집 이야기 들으면 부러워서 괜한 말을 했나 보네. 어머니도 이해해요. 자식들이 잘해주면 좋으시겠죠. 하지만 소영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그때 식탁에서는 큰형수님이 소영 씨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나도 처음에 시댁 생활할 때 비슷한 경험 있어.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당할 때 정말 속상하더라. 정말요? 응, 그때 나도 울면서 우리 남편한테 따졌어. 왜 나만 이런 말 들어야 하냐고. 큰형수님의 고백에 소영 씨는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니도 내 사정을 이해해 주시게 되더라. 처음에는 서로 오해도 많았지만 작은 형수님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신혼 때 어머니가 빨리 아이 가져라 하셔서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다른 집은 결혼하자마자 임신했다고. 아, 그런 일도 있으셨군요. 새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이들은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준혁 씨와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영 씨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영 씨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아직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 진정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내가 말을 함부로 했구나. 미안해. 시어머니의 사과에 소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사과하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왔어요. 아니야. 내가 감정적으로 나올 만했어. 나도 며느리 살이 해봤는데 그때 생각을 못했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준혁이한테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고생이 많구나. 나는 그런 줄 몰랐어. 어머니, 다른 집과 비교한 건 내가 잘못했어. 각 집마다 사정이 다른데. 시어머니가 소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할게.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고마워.
소영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큰 소리 내서. 괜찮아. 때로는 그렇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필요해. 준혁 씨가 두 사람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제 아내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소영이는 소영이 나름대로 어머니께 효도하고 있어요. 알겠다, 준혁아. 앞으로 조심할게. 그리고 준혁 씨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도와드릴게. 회사 일이 바빠도 집안일은 나도 분담해야지. 고마워요. 큰형님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해외여행은 나중에 다 같이 계획 세워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 세 가정이 힘을 합쳐서 어머니 모시고. 그래, 그것도 좋겠네. 작은 형님도 동의했습니다. 각자 조금씩 부담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정말요? 소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혼자 다 부담할 필요 없어.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야. 큰형수님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억지로 하는 여행보다는 마음을 모아서 하는 여행이 더 의미 있을 거야. 작은 형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올해 말 정도의 계획 세워볼까요? 그때까지 우리 다 같이 준비하고. 좋아요. 소영 씨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서 엄마 아빠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안 울어요? 응, 민수야. 이제 안 울어. 엄마 괜찮아. 그럼 우리 또 할머니 집 올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자주 오자.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 민지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재미있는 곳도 많이 데려가 줄게. 와, 좋아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